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단장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진짜로 올리기 전에 제가 실수로 시프트 딜리트를 눌러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라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시황을 할 텐데 이렇게 하방을 세게 내리꽂다가 상승을 딱 했는데 저는 처음에 417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415가 왠지 한계인 느낌이 들어요. 10분봉 보시면 어제 거 차트부터 보실게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으로 한 0.4%까지 뛰었다가 훅 눌러주고 슬슬슬 빠지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 알았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매물대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10분봉으로 보시면요, 저는 여기 417 여기 맞고 두드려 맞은데 여기까지 힘이 워낙 좋길래 여기까지는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비가 이 자리였어요. 뭐 어디 자리냐면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자리더라고요. 어제 장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자리더라고요. 눈으로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여기 매물대 추가를 해서 보거든요. 항상 보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매물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많죠. 그러면 어제까지만 딱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매물대가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제도 제일 많죠. 저번 주 금요일도 여기가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버거운 구간이 맞다. 그러면 여기를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를 일단 소화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 매물대 밑으로 가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죠. 얘네들이랑 힘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저는 눌릴 거를 예상을 해서 어제 장 마감 전에 유튜브에다 올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장 마감 전에 여기가 고점이고 이제 눌릴 거다라고 암시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이 차트를 그려드렸어요. 오늘 땡겨서 올렸지만 역시나 여기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에서 전량을 익절하고 위클리 옵션 만기 대비를 해서 위로든 아래든 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월물 풋으로 여기에서 하방을 소량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땡겨줄 때 3분봉을 볼게요. 그리고 오늘 땡겨줄 때 풋,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줬으니까 여기에서 더 담으면 좋죠. 지금 딱 담으면 딱 담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방금 3분봉으로 봤지만 매물대의 부담이 크고요. 이 미국장을 보시면요, 여기 추세 올라탔을 때 그때는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거고, 요 추세를 딱 이어볼게요. 얼추 이 아래 추세랑 이 아래 추세랑 살짝 평행하게 얼추 지금 여기에서 버티는 게 위에 상단을 지금 못 깨고 추세 저항이 있으니까 좀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만큼 위로 당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매수랑 콜옵션에서도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평선의 괴리가 길어졌을 겁니다. 한번 올라가더라도 붙이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너무 위로 당겨서 이격이 벌어져서 한번 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기준금리를 좀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선물 지수 관련 투자를 매매를 하다 보니 예전부터 기준금리에 엄청 민감했거든요. 항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확 빠지고 내리면 주식이 오르고 바로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를 많이 사는 경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는 기준금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0.5%였어요. 그런데 오늘 10시에 발표가 나면서 0.75%가 상승을 했죠. 이제 연준 기준금리, 이거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고, 한은은 한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건데, 요새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테이퍼링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풋 잡기를 잘했죠. 여기에서 여기는 좀 쭉 밀릴 거라 생각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3분봉으로, 저는 단타 칠 땐 3분봉 봐요. 추세를 한번 그려보고 그냥
매매하는 방법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단타 먹어도 한 7% 정도 나오죠. 10% 7% 나오겠다. 미국에 테이퍼링 하는데 테이퍼링이 뭐냐, 테이퍼링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뭐냐, 양적 완화는 미국이 정부에서 돈을 겁나 많이 뿌려서, 즉 달러를 계속 찍어대며 금융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유동성 자산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달러를 겁나 찍어서 시장에 돈을 막 뿌려주는 거야.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주식시장도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으나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걸 실시를 해야 돼요. 테이퍼링은 이 양적 완화를 했던 거를 슬금슬금 서서히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일단은 주가는 아주 큰 하락을 직면할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달러를 겁나 찍어내니까 돈을 엄청 많이 공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하락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 돈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환율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환율 차트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환율을 지금 오른 것도 아니라고, 아직 오르려면 한참 남았다고 했죠. 원달러 환율이 돈의 가치가 약해졌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는 제 영상 중에 환율의 이해라는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환율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영상 꼭 보세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락에 직면하게 된다. 근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올해 11월이나 내년에 실시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음봉 이렇게 막 맞을 거예요. 음봉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그에 따른 충격과 공포로 음봉 맞을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미리 선반영하고 미리 올려놔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미리 적응을 시켜놓는 겁니다. 미리 적응을 시켜놓으면 순간적인 하락이 있을지라도 적응이 됐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기준금리 올리면 충격적인 하락이 돼도 올리고 테이퍼링이 돼도 이렇게 음봉 맞진 않고 순간적인 하락 정도 나오지. 그래서 미리 백신 주사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퍼링을 염두에 둔 미리 기준금리를 올린 거죠. 기준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요, 주식시장에 매우 안 좋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대출이 국가 부채가 18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금리 상환에 대한 이자값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죠. 원래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하고 일반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것도 빼서 대출금 갚고 대출을 점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정책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이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국채로 넘어가겠죠. 안전자산으로. 왜냐면 안전자산으로 가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여기 딱 맞고 밀립니다. 좋아요. 10% 먹을 수 있겠네요. 요만큼 올랐네. 이만큼.
목표가는 요 정도 올라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금리의 인상은 매우 안 좋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감안한 우리나라가 미리 백신 주사 놓듯이 미리 지금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다.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도 소화해야 되고 미국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 테이퍼링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상방을 끊어버리고 살짝 약소하게 옵션 소량으로만 하방을 봤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체킹을 하면 여기에서 길게 끌고 갈 거예요. 여기에서 힘 바짝 모아서, 왜냐면 여기에서 힘 한번 확인하셨죠? 상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길을 모으면 더 세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저점을 깨는 모양을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N자로 1대1로 빠지는 파동이 나온다는 건데 그럴 확률은 좀 희박하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면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왜 희박하다고 보냐, 어차피 원달러 환율이 돌았고 하방이라면 여기까지는 내려간다는 뜻인데 여기까지 내려갈 거면 외인들이나 이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내릴 거라고 예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싸리 내릴 때 선물이라든지 특히 옵션에서 큰 게임을 한번 벌여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레버리지가 엄청 크다라고요. 우리나라 선물이요, 레버리지가 엄청 커가지고 주식시장, 현물시장이 10배거든요. 근데 옵션은요, 현물시장에 100배? 100배까지 나와요. 1000%, 20000%, 30000%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려면 얘네들이 여기 억지로라도 이만큼 올려야 돼요. 최대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풋 옵션이 매력적인 금액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옵션이 여기까지 쳐 올렸죠. 이렇게 밑에까지, 여기 최저가까지는 봐야죠. 여기 올라가도 이제 1000%인데 더 올라가면 10,000% 나오죠. 그래서 여기 6만원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려면 미친듯이 올려서 풋옵션 프리미엄을 빼야지 된다. 그리고 바보 같은 개미들, 불쌍한 개미들은 여기에서 상방이구나 하고 엄청 많이 샀다가 겁나 물려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좋아요, 여기까지 쭉 옵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제가 78,000원 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삼성전자는 무겁기 때문에 선물처럼 여기에서 익절하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익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득하니 2주 안에는 올라오니까 74,500원에서 76,500원은 힘겨루기 하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아마. 그러고 여기 올릴 거니까 그냥 진득하니 기다리시는 걸로 하죠. 78,000원 그 위에서 익절시켜 드릴게요. 80,000원이나 81,000원 익절시켜 드리면 되니까 그냥 진득하니 기다리시는 걸로. 아무튼 이거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제가 60분 봉으로 또 뷰가 바뀌면 계속 바꿔가면서 재미로 그려보는 차트로 계속 그려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으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 좋아. 여기에서 방금 들어간 푼만큼 익절하면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담았던 거는 쭉 끌고 가고 또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쯤에서 한번 또 단타 들어가고 계속 여기 박스 칠 수도 있으니까.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